원장 전인한이고요. 서울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간담회를 늘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는 바랑 또 학생이 듣는 게 좀 달라요, 이게.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학생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지금 학원에 갔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는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다 해서 제가 문자를 한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도 좀 한번 볼 수 있도록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연지는 한 1년 정도 됐는데 사실 저희가 좀 학원을 급하게 좀 개원을 해서 작년에는 홍보도 못하고 간담회도 아예 못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좀 다른 학원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나오게 되면서 학원을 좀 차리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서울여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오랫동안 수업했던 사람이고요. 한동안에 뭐 공백기 아닌 공백기가 좀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홍보 없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을 때는 20명 친구들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고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이 점점 이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영어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수학도 이제 앞으로 점점 열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말고도 영어 선생님도 같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여기에 있었었죠. 여기에 있었다가 이제 제가 여기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학원을 차린 거고요. 저는 보통 대치랑 목동에서 좀 이제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마포에 들어와서 이제 크게 좀 했다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성고야? 서울여고인데 잘못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서울여고 친구들이 쓰는 교과서는 비상강의라고 하는 교과서를 쓰는데 나름대로 이 교과서는 좀 장점인 게 채택률이 되게 높은 교과서 중에 하나라서 주변에서나 이런 데서도 기출률이 되게 많고요. 쌓여져 있는 문제량도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라서 사실 친구들이 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서울여고가 조금 이제 피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이 프린트가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웬만하면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잘 나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히 뭔가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이 프린트가 좀 관건이 될 건데 이번에 프린트가 좀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시험 문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객관식 28문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이제 웬만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객관식만 풀게 되는데 객관식이 조금 피곤한 점이 좀 있어요. 28문제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100점이 좀 높겠죠. 100점이 좀 높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낮은 게 이제 2점대 후반, 제일 높은 거는 막 4점대 후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4점대 후반에 있는 것들을 2개 틀려버리면 이미 90점이죠, 그냥. 그러니까 좀 배점이 이렇게 조금 밸런스가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객관식이 우리가 느꼈을 때는 당연히 답이 하나이길 바라잖아요. 서울여고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답형이 많아요. 근데 그 다답형이 차라리 모두 고르시오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모두 고르시오 뭐 2개를 고르시오를 써주길 바라죠. 안 써줍니다. 서울여고 그걸 안 써줘요. 그러니까 맞는 게 몇 개인지 틀린 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답이 4개일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3개일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2개도 있을 때도 있고 약간 랜덤리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이 보통 2-3문제가 나옵니다. 2-3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1등급을 가르는 선을 거기로 정하겠다라고 좀 약간 이해하시게 되면은 아마 친구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객관식이 28문제라고 해서 절대 유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리했으면 불리한 거고 저는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만약에 국어 문제 어려운 데를 2개를 뽑아라. 무조건 서울여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대 국어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좀 이게 스탠스는 다른데 그 서울여고는 그런 게 좀 피곤한 거예요. 배점의 피곤함과 다답형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꼼꼼하게 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이제 이번 시험의 관건이 될 거고요. 이제 1등급을 막기 위한 선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우리 친구들한테 영상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약속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서울여고가 관건은 이거거든요. 그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서울여고에서 문법을 전담하시는 홍수봉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설적인 분이시거든요. 아마 제가 만 서울여고 설명회나 간담회 갔을 때 이분의 이름을 못 들어봤다? 아, 그럼 그분은 진짜 아니십니다. 그분이 이제 되게 관건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냐면 수업을 안 하세요. 수업을 크게 안 하시고 프린트를 딱 던져주고서 이제 자기가 아는 것만 막 얘기를 하고 끝나요.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근데 그게 수능적으로 어렵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적으로 어렵게 내요. 뭐 노래 가사를 준 다음에 뭐 해봐라. 그 다음에 뭐 이상의 날개를 준 다음에 여기 있는 문법 요소를 다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갔어요. 왜냐면 서울여고는 그래도 이제 공립이라서 선생님들이 5년마다 주기로 두시잖아요.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걸 넣는 거건데요. 근데 아무리 뭐 홍수봉 선생님이 가셨다고 하시더라도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또 어떨지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좀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만만치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갔으니까 뭐 전력에 반이 빠진 건 맞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문법은 좀 조정될 개선의 여지는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서울여고에서 저는 제일 잘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확인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학교 때 우리 좀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국어 내신 대비 얼마나 했어요? 아까도 제가 강서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막 한 2주 정도 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전날일까요? 전날에 한 거 아니고요? 인정하시더라고요. 전날에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 없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가 너무 쉬웠고 중학교 때는 물론 문법은 좀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법을 제외하고서 솔직히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읽으면은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 자음성 평가 문제 일단 뭐 풀고 들어가도 일단 A는 나오죠. 웬만하면요. 큰 실수 없으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재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달라지게 되면서 약간 친구들이 기억력으로 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승부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제재를 한 번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제재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설명에서도 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중학교 때 국어와 고등학교 때 국어가 많이 다르더라. 고등학교 국어 많이 어렵더라. 이런 말씀 왜 하시냐면 제재 난도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어려움의 정도가 1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중학교 국어의 어려움은 2예요. 2. 숫자로 표현하면요. 근데 고등학교 국어의 제재의 어려움은 8, 9예요. 갭이 엄청나요. 근데 애들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그 관성을 가지고서 아니 뭐 고등학교 때도 뭐 기억력으로 풀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감으로 풀게 되거나 혹은 답이 항상 2개 남아서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맞춰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학 개념을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이 본문에서 항상 근거를 찾고 끌고 올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고 문학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에 이제 학원을 다닌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문학 개념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 1학년 서울여고 중간고사 시험법이었어요. 요거는 백석의 여승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는 프린트였습니다. 참고로. 요건 교과서에 없었어요. 백석에 다른 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준 건데 이제 여기 보면 감정이입이 한 대상이라고 돼 있죠. 감정이입물을 이제 골라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국어를 좀 해본 친구들은 이걸 금방 찾아냅니다. 왜냐면 문학 개념의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이 문제의 의도 자체를 파악을 못하겠죠.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조건들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이 분명히 애들은 처음 보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교과서에도 없는 작품이고요. 그럼 애들이 이런 것들을 처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을 한 뭐 1000만 개를 공부를 할까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리고 1000만 개를 공부하잖아요. 1001번째가 나와요. 작품은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문학 개념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주는 게 맞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문학 개념어를 가르칠 때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보여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강사 생활을 좀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학원들에서 이제 가르치는 방식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학원들 갔었을 때 교과서나 이런 교재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뭐 감정인물이에요. 그럼 감정인물이라고 되어 있고 뭐 정이 나와 있고 여기다가 예시 하나 띨랑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상 다른 작품 나오게 되면 적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조건을 다 알려줘요. 어떤 거에 부합을 하면 객관적 성가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어떤 거에 부합하면 이게 감정인물로 바뀐다. 이런 조건들을 저는 약간 딱딱딱 다 알려줘요. 그래서 약간 친구들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문과를 빙자한 이과다. 근데 얘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인데 감을 물어볼 리가 없어요. 서울여고도 그런 쪽에 속해요. 감을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고니까 감을 많이 물어보겠지? 그럴 리가 없죠. 시험인데 어떻게 감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애들이 알고 있는가가 관건일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가 처리가 돼야 돼요. 아마 이 조건을 알고 있으면 애들은 다짜고짜 그냥 1번 찍고 넘어갔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그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었던 정우승의 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실수를 유발하는 구간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서울여고는 선지를 쓸 때 선생님들이 자꾸 여기 중간쯤에 자꾸 잘못된 말들을 많이 넣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글을 크게 보는 친구들 있죠. 혹은 모의고사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약점을 보이는 시험이에요. 서울여고가 약간 모의고사 잘 보는 애랑 만약에 내신 잘 보는 애 비교를 해보잖아요. 모의고사는 압도적으로 1등급인데 내신은 막 3등급 나와있고 내신은 막 1등급인데 모의고사는 막 3등급 나와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둘 다 잘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모의고사랑 내신이 너무 달라서 기본적으로 내신 틱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내신 틱함의 공부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간중간에 잘못 들어가 있는 말들을 내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재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내용을 듣겠지만 빠뜨리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교재 같은 것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죠. 뜻풀이. 있는 대로 그러시오. 이게 그나마 소프트한 버전이에요. 원래 문제는 이 버전 말고 그냥 이거를 1, 2, 3, 4, 5로 설정한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나마 얘는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어렵죠. 서울여고 어휘 좀 꼼꼼하게 잘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리 친구들이 한자 어휘를 많이 모른다라는 게 강점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에서 지역적인 문제까지 다 묻는 학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좀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놀 시간이 없어요. 서울여고는 제가 보통 내신 대비를 할 때 거의 7주에서 8주 가까이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애들이 흡수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학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울여고에서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학 개념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근거를 찾을 때 느낌과 필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본문의 어디,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그 다음에 작품 간의 비교 대조를 좀 잘해야 돼요. 이거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휘력을 좀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여고잖아요. 여고는 원래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는 좀 먹고 들어가는 면이 있죠. 남자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휘력이 뛰어난 편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법은 그가 갔지만, 그분이 가셨지만 그래도 방심할 이유는 없어요. 1학년 내신의 꽃을 뽑아라. 문법이죠. 문법이죠.
문법은 아마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하는데 또 어려워하는 친구는 또 엄청 어려워하고 이런 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했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지식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 지식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요. 중학교 때는 그냥 배우는 게 거의 수학 겉핥기를 배우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뭔가 이제 과정이나 이런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질문, 이것들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가급적이면 좀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잘 하시는 분께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일마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보시면은 모두 몰라서 나와 있잖아요. 개수 없죠. 몇 개 고르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유형을 접근된다니까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잖아요. 근데 서울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를 다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되죠. 시간이 많이 끌리겠죠. 그래서 제가 문법을 좀 잘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이거를 잘하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에 따라서 한 문제가 1분 안에 푸는 친구가 있고, 느리게 되면 3분 걸리는 거죠. 다 읽고 풀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뒤에 걸 못 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문법을 좀 많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감히 얘기해요. 이 지역에서 문법은 내가 제일 잘한다. 실제로 제가 학교 답도 많이 바꿨었거든요. 잘못 5개념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요. 왜냐면 저도 제가 학교 선생님 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문법은 제가 그래도 장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5개념 내거나 학교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다 고쳐요, 그냥. 그래서 제 문법 수업은 그냥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 수업 그냥 그대로 캡쳐놓은 거예요. 의심되시면 저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9개만 나온다고 제가 별표 쳐놨거든요, 무조건. 이거 꼼꼼히 봐야 된다고, 조건 이런 것들 하면서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으로 좀 그래도 그분을 좀 오랫동안 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경향을 좀 잘 알고 있었다 보니까 잘 적중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시나 이런 것들도 좀 만만치 않은 것들 되게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선지들도 과감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유마 현상인데 예외적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통은 안 배워요. 근데 서울여고는 그런 거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학원을 고르실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늘 선택지를 드릴 때도 만약에 제 수업 못 듣게 된다면 골라야 된다. 그럼 무조건 저는 문법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1학년 때는 반드시요. 문법을 못하게 되면 승부가 안 나거든요. 문법이 보통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8문제 중에 10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에 만약에 3분씩 걸렸다고 쳐봐요. 18문제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좀 잘하시는 분을 꼭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문법을 잘하게 되면 그 문제들을 이제 10분 안에 들어오는 거고, 어떤 애 30분인 거죠. 10분 남는 애가 압도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1등급 맞겠죠. 그래서 저는 문법을 좀 잘 가르치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잘하니까. 다만 만약에 시간이 안 맞아서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문법 장인을 어떻게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법 장인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이런 문제를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문법을 잘하는 사람이 한다면요,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2번 찍어요. 보자마자 찍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예시들은 3학년 올라가면 나오는 예시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고3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많이 했으면 이거 딱 보자마자 2번 딱 1초 만에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찍는다? 문제를 보고 있다? 읽고 있다? 의심해봐야죠. 이게 그 기준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심스럽다? 우리 선생님이 21번 딱 든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제 친구가 물어보고 와서 선생님이 막 이제 머리 긁고 있으면 이제 탈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의 지문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친구들이 이걸 묻더라고요. 선생님,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 내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귀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얄짤 없습니다. 근데 서울여고가 왜 이제 힘드냐면 이거 같아요. 외부 지문이 EBS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이거 언제 보는 거예요? 고3 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선생님들이 가지고 와서 넣어서 내요. 이 지문, 이거는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던 이육사의 시가 시험에 그냥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이제 문법을 내시는 미스터 홍은 가셨는데, 남아 계신 그 선생님 한 분이 문제거든요. 독서 지문이거든요. 이 독서 지문을 아예 가르치시지 않고 두 문제에서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거든요. 우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 내시냐. 왜냐? 가르치지도 않았고 왜 공지도 없이 이걸 내시는가? 라고 여쭤봤더니 어차피 학교 다니면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무자비하죠. 요거는 2020년도 수능 완성에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얘는 예측이 되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제 3학년 걸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까 이건 예측이 되는데, 독서는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세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우리들만의 약속? 우리들만의 약속? 다른 데 알려주기 약간 필요해요. 독서 지문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무조건 맨 마지막에 풀게끔 하세요. 다시 이거 독서 지문 모르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올해도 뭐 그렇다 보장은 없어요. 나온다면 무조건 얘는 마지막에. 얘 어렵게 나와요. 얘가 언제 나오냐면 10번 때 나오거든요. 애들이 1, 2, 3, 4, 5, 6, 9 딱 풀고 10번에 얘를 만나는데 여기서 20분 써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풀죠? 얘를 맨 나중으로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서울여고에서 국어 1컷이 몇 점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좀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은 일단 시험이 쉬웠다? 그럼 한 80, 한 8점. 시험이 쉬웠다. 근데 시험이 어렵다? 70 후반. 까지 내려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붙들고서 두세 문제 풀겠다고 여기에 올인하기보다는 이거 과감하게 제끼고 아는 것들을 먼저 풀어서 점수를 확보를 해야죠. 서울여고 이 전략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전략으로 애들 그래도 점수 다 확보시켰어요. 다들 애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중간에 뭐 이걸 따로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내신하게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고 알 수도 없는 독서 지문을 제가 랜덤리하게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안 나오면 그 지탄도 클 것이고 뭐 나오면 저야 좋겠죠? 무당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런 확률은 적잖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그냥 얘는 과감하게 날리고 다른 걸 다 맞아서 일단 점수를 확보. 그게 전략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써놨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여고는 꾸준히 국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더라도 해결이 되겠지만 아마 1학기 때는 좀 대응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마지막으로 두시고 앞에 거 문제 다 푼 다음에 시간 나면 그때 트라이. 이렇게 요 전략으로. 요게 쉽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애들이 다 이것 때문에 울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막 중간고사 막 평균 막 50점대도 안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죠. 친구들 융통성 많이 길러야 돼요.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착하게 살라는 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맞는데 공부할 때는 좀 이런 표현에서 좀 미안하지만 좀 싸가지 없게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착하게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수 다 날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략적인 약간 접근을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번에 문법이 어떤 거니까 얘를 먼저 풀 것인가, 어떤 것들을 먼저 풀 것인지 배치를 해줘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이제 걔는 1등급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냐면 그 친구는 모의고사는 왕이에요. 모의고사는 한두 개밖에 안 틀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내신은 3위였던 거예요, 국어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여고는 수능 사고랑 내신 사고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완전 3등급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전략 짜주고 나서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 때 전교생 중에 90점 넘는 애가 3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반에 왔어요. 전략 한번 고쳐주니까 애가 바로 3에서 전교권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다 알려줘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서 그래도 이게 이번에 손이 좀 났나 봐요, 이게. 그래갖고 막 이제 저한테 막 전화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부터 풀까요? 이런 걸요? 근데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짜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외부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는 좀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선별해서 알아서 줘요. 제가 고3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특도 제가 다 풀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올해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추려놨어요, 이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가사. 뭐 여쭤봤는데 미스터 홈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래요. 근데 제가 이거 접수하고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리스트 싹 다 뽑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물론 적중은 못했어요. 근데 전 노래 가사를 그래서 제가 다 해줘가지고 만든 거죠. 저 진짜 서울여고 진심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막 그래서 애들한테 시켜보죠. 야, 선생님 노래 좋아하는 거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막 아이유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보다 보니까 내신형 문제죠. 수능에는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울여고는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신 대비 따로 수능 대비 따로 좀 해야 되는 면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수업을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할 거예요. 실행을 할 거고요. 먼저 테스트는 늘 보게끔 되어 있는데 첫 차시에는 없습니다. 테스트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문제풀이 순서나 문제 푸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있고 시험 전에 직후까지 다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석의 교과서 작품 수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무조건 제가 출제합니다. 사실 제가 연구소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따로 있어서 연구원들이 문제도 만들고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웬만하면 다 제가 내요. 왜냐하면 실제로 친구들의 필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학교 선생님이 빙의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제가 다 출제를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기 반영 다 하고요. OX 문제부터 고난도 객관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근데 OX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게 여길 거예요. 왜냐면 찍기가 되게 애매하게끔 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OX 할 때 항상 근거가 좋아요. 제가 특히 내신 때는 제 시험 보잖아요. 보통 구두로 실행해요. 근거가 좋아. 이거 뭐야? 왜 온대? 설명해봐. 이거 2번이야? 왜 2번이 설명해보지 않을래? 그러고 해요. 원래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이 강점 있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친구한테 설명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지 서울여고 내신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시킬 거고요. 이게 바로 본교재입니다. 그래서 본교재는 제가 학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녹여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학습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친구들이 딱 읽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좀 잘 정리만 되어 있어도 내신 대비는 거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교재는 제가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자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교재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여고가 가끔씩 학력평가 기출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랜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들어가는 제재에 대한 분석서까지 다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 제 수업 들었을 때는 제가 약간 다 거의 떠먹여 줄 거예요. 뱉지만 말아주세요. 요즘 특징이 먹여줘도 이러니까 제가 그게 좀 괴롭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제 교재를 통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대비가 될 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볼 수 있게끔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여고는 문법 할 때도 학력평가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쯤은 한 번쯤 다 풀어봤어야 돼요. 문법 할 때는요. 만약에 안 풀어봤다고 하면은 제가 자료는 미리 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서울여고에서는 뭔가 문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력평가 기출이라든지 평가원 기출로 다 풀어봐야 되는데 저는 다 마련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제 수업 들었을 때는 문제가 모자라다는 얘기 안 나올걸요? 제발 그만 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제가 정리해서 같이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본교재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과제는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제가 120에서 150 문제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거 이상을 주게 되면 문제가 애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선지를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향하는 건 선지를 다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까도 우리 서울여고 모두 고르시오. 근데 대비할 거면 선지 다 봐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하세요. 120, 150이 아니라 그냥 곱하기 5라고 생각하세요. 선지 5개잖아요. 600에서 750 문제 본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과제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내신 대비할 동안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뭐 1000문제에서 1000문제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만 보게 되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5000문제에 가까운 걸 보고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5니까요. 객관식 바닥평 다 들어가 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술형도 일단 넣어둬요. 왜냐면 서울여가 가끔씩 한두 문제에 서술형 넣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랜덤리해서 제가 확신할 수 없다 보니까 서술형도 넣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양치가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추가 문제 따로 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더 필요해요. 클리닉 왔는데 제가 할 게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모의고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직접 모의고사는 시험 전날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쭉 앞에 내용 정리해주고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못하면 제가 보내지 않아요. 보낼 수 없어요. 국어 하나 보는데 전력을 다해서 해야죠. 사실 뭐 요즘 친구들의 뭐 말에 따르게 되면 너무 뭐 시험이 많아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어머님들 세대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애들 천사 같지 않나요? 우리 하루에 우리 전체 15과목씩 봤잖아요. 그 시절 생각하게 되면 우리 친구 천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국어는 무조건 전날에 올인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쭉 볼 거예요. 서울여고는 보통 국어 시험이 첫날 아니면 마지막 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복습, 결석을 위해서 동영상 당연히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친구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료까지 다 카페에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 제가 과제 앞장에다 항상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이 피드백은 제 조교들이 보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교들이 따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 조교들은 다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해주는 게 되게 실전적이라서 친구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읽어보고 체험만 된다면 되게 잘할 거고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도 약간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제 앞부분 확인해 보시면 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문자로 정리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매일 새벽 5시까지 받고 있어요. 기상은 제가 보통 아침 7시에 합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면 애들은 더 놀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업을 할 때까지는 잠 포기했어요. 괜찮잖아요. 아픈가요? 제가 아파 보이나요? 멀쩡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건강해요. 사실 나중에 제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 날이 아마 올 건데 제가 원래 중3 때까지 운동 선수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좀 갑작스럽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은 총 4개 틀렸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어도 고등학교 때 맘먹고 공부하면 올라가요. 왜냐면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별개거든요. 맞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으로 대학 가나요? 못 가죠.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의 자랑, 우리 조교진들. 저희 조교진들은 기본적으로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에 한해서 보통 많이 제가 선출을 하고 있고요. 조교장은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좀 오래 했던 친구라서 이 친구가 전반적인 스케줄 관련 내용을 다 하고 있고요. 서울여고 조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 수업 예비 볼 때부터 들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작년이죠. 서울여고에서 졸업해서 지금 약학과까지 간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잡돌이 담당입니다. 잡돌이 담당이에요. 그래서 되게 깐깐하게 우리 친구들 되게 잘 봐주고 되게 잘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현장 조교가 있고 수석 조교가 있잖아요. 수석 조교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친구들은 국어 말고 다른 것들을 물어봐도 커버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 만약에 수학 뒤에 있는데 모르겠어. 그럼 이제 이 친구들 투입이 됩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 원래 저 이과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물리를 못해가지고 문과 케이스라서 저 수학도 좀 애간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아직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막 이것까지 넘어가면 힘들어요. 저 미적 약간 심화 들어가면 그때 못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그런 거 되고요. 현장 조교들은 이제 문과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라서 좀 다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잡돌이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 미디어 조교도 이번에 따로 또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홍보나 이런 거 담당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들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여고 친구들도 되게 많고 지금 쉬고 있는 친구도 많거든요. 지금 시험 준비한다고. 그래서 복귀하는 친구도 곧 있을 거기 때문에 서울여고 선배들은 되게 많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교들이 항상 제 수업을 함께하고 관리할 거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3월 15일인데 근데 제가 사실 뭐 안내문에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3월 7일 날에 제가 특강을 해요. 근데 그 특강이 내신에 연계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3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중심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거. 그냥 문학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번에 1학기 공통시험 범위는 의문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7일 날에는 의문의 변동 관련된 것들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간이 조금 아쉽은 게 좀 이제 종교가 있는 경우들은 이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이제 아쉬운 면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더 상황 보고서 추가적인 반 개설도 가능하면 지금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설이 되게 되면 제가 다시 연락드릴 거고요. 클리닉은 수업 끝나고 이어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본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근데 만약에 이때 일정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 이제 AS 클리닉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때 와가지고 따로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이때는 또 와가지고 추가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이라고 하지만 3시간을 빙자한 무한대죠. 그래서 시간 되면 그냥 학원에 보내주셔도 돼요. 저 계속 상주에 있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외부 강의들이 사실 고3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다 정리했어요. 제가 이제 학원이 1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울여고라고 하면 전인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치게끔 만들고 싶어서 아예 다 접고 여기에만 올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냥 될 때마다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여기 보내셔가지고 이제 국어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고요. 사실 왜 이래? 이거 왜 광고가 되겠어? 자, 근데 아마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선생님이니까 좀 여자애들 좀 잘 못 다루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여고를 많이 했을 때는 한 번에 60명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또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은 있어요. 뭐 아직은 하츄핑 공주라서 아직은 좀 어리긴 한데 그래도 좀 알아가는 과정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여자친구들과 소통하는 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자친구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았었고 또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우리 친구들이 부족함이 있거나 뭔가 조금 더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세요. 제가 전화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상담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서 제가 나중에 이제 문자 보고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